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네요. 수혁씨가 뭔가를 밟았다. 뭐지? 깎지 않는 새 연필이었다. 어째서 이런 곳에 연필이? 이유 없이 두지 않을 것 같군요. 새 연필. 계단 오른쪽에 작은 문이 있었다. 수혁씨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배전반이야. 안에 뭔가 들어있는걸? 수혁씨가 전선 사이에서 커터칼을 꺼냈다. 칼날이 거의 없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겠군. 그는 다시 배전반 안을 살폈다. 또 뭐가 있어요? 수혁씨가 고개를 돌렸다. 선을 꽂는 단자 하나가 있는데 남는 선은 두 종류야. 배전반 안에는 푸른색과 붉은색 두 종류의 선이 있었다. 선을 빼면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색을 연결하지? 붉은 선을 꽂자고 했다. 붉은색을 연결해보죠. 좋아. 수혁씨는 짧은 순간 망설였지만 곧 단자에 붉은 선을 꽂아 넣었다. 딱 맞아 들어가는군. 제대로 한 것 같아. 불이 들어왔어요. 문 위의 센스와 우측 도어락에 전원이 들어왔다. 좋아. 다시 조사해보자. 배전반 안쪽에 붉은 선이 연결되어 있다. 한번 꽂은 선은 단단히 고정되어 빼낼 수 없었다. 세 자리 암호를 숫자 키로 입력하는 디지털 도어락이다. 정답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글쎄, 누구도 뾰족한 수를 떠올리지 못했다. 일단 아무거나 눌러봐야겠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보았지만 도어락은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기랄, 이 방법으론 끝이 없겠어. 혜진씨는 눈 사이를 손으로 짚은 채 생각에 잠겨있다. 침착하게 생각해보죠.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서로 작용하는 게 있는지 생각해보고 사용할 만한 곳이 있는지 탐색해보는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조급한 마음에 괜찮다는 손짓을 하며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자, 여기서 연필을 줬다는 건 지문을 떠야 된다는 뜻이겠죠? 커터칼, 흑연가루 입수. 그러면 흑연가루를 여기 키패드에 묻히면 지문을 뜰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혜진씨가 손바닥을 쫙 마주쳤다. 무슨 일이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전에 케이블에서 본 적이 있는 장면인데. 그녀는 연필을 깎고 남은 가루를 우리에게 보여왔다. 도어락이 숫자 버튼에 이 흑연가루를 입으로 불어대는 거예요. 그럼 지문이 많은 버튼에 흔적이 남겠군요. 혜진씨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장 시도해봅시다. 흑연가루를 풀어 도어락에 뿌렸다. 가루가 숫자 버튼에 묻어 흔적을 남겼다. 어떤 숫자들이 모여 답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되지. 혜진씨 덕분이에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에 옅은 웃음을 띄었다. 흑연가루가 붙은 3개의 숫자 패드를 조합하면 도어락의 암호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3군데가 지문이 떠져 있네요. 그러면 가장 처음부터 4, 6, 3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해제 성공. 한 번에 성공했네. 두터운 철문이 갈라지듯 열렸다. 문의 저쪽 너머는 온통 어둠에 쌓여있다. 괜찮을까요? 여차하면 PDA 불빛을 손정등처럼 쓸 수 있을 겁니다. 혜진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수혁씨의 뒤를 따랐다. 수연아, 뭐하고 있어? 가자. 그의 부름에 문 앞으로 달려갔다. 미안해요. 혹시 다른 쓸만한 게 없나 찾아봤어요. 수혁씨는 잠시 긴장이 풀린 얼굴을 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안전해. 그가 팔로 어깨를 감쌌다. 온기가 느껴진다. 그 따스함이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흰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느낌이 좋지 않아. 혜진씨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등 뒤의 문이 닫혀버렸다. 한도에 들어오던 불빛까지 차단되어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쌓여버렸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수혁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잠시 제자리를 지켰다. 새까만 침묵 속에
모두의 거친 숨소리가 울린다. 반대쪽!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혜진 씨가 숨죽인 소리로 외쳤다. 모두 뒤로 숨어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나와 혜진 씨를 뒤로 보내고 그는 조심스레 앞으로 향했다. 발소리다. 누군가 이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복도를 가득 채운다. 수혁 씨는 자리에 멈춰 잠시 숨을 삼켰다. 그리고는 정면을 향해 달렸다. To be continue. 희경 씨의 손을 붙잡고 통로 바깥으로 끌어올렸다. 추워. 제3장 반주의 루테온 루트. 이에 이어 지아씨와 대수씨도 빠져나왔다. 여긴 뭐야? 물을 끼얹고 얼리겠다는 거야? 냉동 창고인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흰 김이 뿜어져 나왔다. 이대로는 큰일 나겠어요. 어서 이곳에서 나가죠. 3층 냉동 창고. 얼어붙은 플라스틱 쓰레기통의 안을 들여다보았다. 뭔가 있어요. 바닥에서 전기 플러그의 젠더를 찾아냈다. 바닥에 무언가 둥근 게 떨어져 있다. 붉은 시계였다. 바늘도 모두 떨어지고 건전지도 없어. 쓸모없는 물건이군. 시계를 다시 내려놓았다. 문 앞의 바닥에서 작은 글자를 발견했다. 10 곱하기 5는 50이라는 문자가 적혀있다. 벽에 쌓인 나무 상자들을 살펴봤다. 오래되어 썩어버린 빈 상자들이었다. 이게 뭐지? 아래쪽 상자에는 1 곱하기 9는 9라고 적혀있었다.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1 곱하기 12는 10이라고 쓰여있다. 상자 뒤쪽에 긴 캐비넷이 눈에 띄었다. 대수씨가 상자를 타고 올라가 문틈을 찌러 불렸다. 이었어. 대수씨가 손을 털며 말했다. 오른쪽 벽에 큰 철제 박스가 붙어있다. 옆면을 뜯어 안을 보려 했지만 틈새가 좁고 얕아 불가능했다. 사이에 끼울 게 있다면 억지로라도 열어볼 텐데. 제시가 턱에 손을 받치고 중얼거렸다. 긴 손잡이가 달린 두터운 철제문이다. 양손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당겨보았다. 잠겨있지 않아요. 얼어붙은 문을 힘겹게 열었다. 밖에 있는 작은 콘센트에 전기 플러그가 꽂혀있다. 오래되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들어선 방은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다행히 동태신세로운 면했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연통과 화덕 같은 장치들이 눈에 띄었다. 난방 장치일까요? 환기시설 같기도 하고 조사해보죠. 그런 건 아무래도 됐어. 일단 몸이나 좀 녹여야지. 대수씨는 몸소리를 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3층 중앙 환기 통로. 오, 이것 좀 보게. 지아씨가 장치 아래의 틈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한쪽 끝이 장조리처럼 긴 연장이었다. 빠루잖아. 녹슬어서 내구령 형평없어 보이지만 빠루? 그게 뭐지? 저도 처음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이름인가? 하긴 그럴 수도 있겠군. 노루발 모법이라고 흠못을 뽑을 때 쓰는 지렛대 같은 연장이야. 지아씨는 혀를 차며 연장을 흔들었다. 희경씨가 무언가에 걸려 휘청이었다. 괜찮아요? 그녀를 부축해서 세웠다. 뭐에 걸린 거죠? 바닥에 조금 뜬 부분이 있어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뜬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바닥을 뜯어보자고?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살피던 지아씨가 고개를 저었다. 틈이 생각보다 훨씬 좁아. 뭔가를 끼우기엔 무리겠어. 철제 손잡이 사이로 붉은 금속판이 튀어나와 있다.
천정에서 뻗어나온 환기통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 안간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정면 벽에서 환기통이 뻗어나와 있다. 긴 손잡이가 달린 철제문이다. 열쇠 구멍조차 찾을 수 없었다. 3개의 문이 달린 커다란 장치다. 연통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환기나 난방에 관련된 게 아닐까요? 겉모습은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군요. 용도가 뭐가 중요해? 쓸만하게 있는지나 찾아봐. 좋습니다. 더 세부적인 곳을 조사해보죠. 문의 회전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이게 뭐지? 문 안쪽에서 작은 부탄가스통이 놓여 있었다. 남은 가스는 거의 없군요. 빈통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안을 더 살펴봤지만 수확은 없었다. 여기 FX라고 적혀있네. 문은 다시 닫았다. 문의 회전 손잡이는 헛돌기만 하고 열리지는 않았다. 고무장갑을 오희경 씨에게 주면 여기를 열 수 있다고 하네요. 희경 씨라면 틈새에 손을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탁드립니다. 장갑을 끼고 안으로 손은 끝을 넣어보세요. 알겠어요. 해보죠. 그녀는 피곤한 기색으로 부탁을 받아들였다. 장갑을 낀 손 끝을 틈새에 밀어 넣었다. 자연스럽게 철판 아래로 들어갔다. 철판을 위로 들어올릴 수 있겠어요? 그녀가 힘을 주자 틈새가 약간 벌어졌다. 이 이상은 무리예요. 그녀에게는 거기까지가 한계인 듯 했다. 저것을 이용해 바닥을 뜯어낸 방법을 찾아보자. 바로밖에 없죠? 희경씨가 벌려놓은 틈새에 연장 끄트머리를 넣고 힘껏 눌렀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철판이 나뒹굴었다. 안에 무언가 있어요. 전기 콘센트와 플러그다. 바닥 안쪽에 전기 콘센트와 플러그 장치가 있었다. 콘센트와 플러그의 전압이 다릅니다. 콘센트는 110V인데 플러그는 220으로 호환되지 않았다. 전압을 바꿀 젠더 같은 게 필요하겠구만. 젠더를 플러그에 꽂아 110V로 바꾼 뒤 콘센트에 연결했다. 당장 보이는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이 행동으로 분명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재조사해보죠. 두께 닫힌 철문 앞에 자물쇠가 잠겨있다. 쇠줄로 온통 감겨있어요. 풀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겠습니다. 숫자 입력식 자물쇠로군. 네, 4개의 숫자판을 돌려 여는 아날로그 보호락입니다. 숫자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는데 무슨 수로 보이지? 여기나 지나온 방에 어딘가에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지아씨의 말씀대로입니다. 사지로 몰아넣고 신락 같은 희망을 던져준다. 거기 매달린 이들을 홍제하여 한 개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다. 분명 힌트를 남겨두었을 겁니다. 탐색 가능한 곳부터 샅샅이 뒤져보죠. 대수씨가 연장을 들어 틈새에 끼우려고 시도했다. 흡! 어라! 대수씨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떨어뜨린 연장을 집어들었다. 젠장, 영 쉽지 않네. 힘은 있는데 스킬이 모자라는구만. 지아씨가 코웃음을 쳤다. 대화, 병력체. 기자 아저씨,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스킬 부족 말인 거? 그래, 스킬이 없다는 훈훈한 거. 뺀질대는 아저씨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쁜걸? 그래서 사과라도 하라는 말인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냐고? 지금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희경씨가 사이에서 말려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럼 내가 말하기 전에 보고조사까지 마치고 나서 해야 하나?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덩치가 크다고 무슨 천하무적으로 아는 모양인데 나도 속에 병이 있다고. 여기저기 힘쓰는 일 자꾸 시키는데 정말 힘들단 말이야. 대수씨의 분노가 워낙 엉뚱한 상황에서 폭발해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네 참. 대수씨를 보니 눈에 띄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대수씨, 괜찮아요? 웬 땀을 이렇게. 그는 검붉은 얼굴로 팔을 내밀어 괜찮다는 신용을 했다.
몸이 아픈 거면 이야기를 하라고.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심상치 않은 태도를 본 재하씨도 약간 누그러진 태도를 취했다. 징징대려는 건 아니야. 근데 좀 알아줬음 한다는 거라고. 재하씨가 연장을 들고 철제 박스로 다가섰다. 그럼 내가 하지. 그는 연장의 끝을 잘 겨누어 틈새에 끼운 뒤 반대쪽을 양팔 사이에 걸치듯 놓았다. 으라차차! 연장이 조금씩 휘어졌지만 재하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힘을 주었다. 녹슨 연장이 반 이상 휘어져 버렸지만 박스를 여는 일에는 성공했다. 이럴 때는 연장도 소모품인 거야. 연장 아끼다가 안에서 환갑 볼래. 재하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연장을 던져버렸다. 어데수 병약? 철제 상자의 전면에 작은 램프가 여러 개 박혀있다. 몇 개만 불이 켜져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두 개는 불이 들어오고 여기는 없다. 첫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팔, 그 다음에 1, 0, 00, 81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8) 100 아날로그 도락 해제 실패. 8 10 오케이, 맞네. 도락이 풀리며 쇠줄이 무너지듯 떨어져 내렸다. 여긴 창고인가? 재하씨가 테이블로 다가가 위에 놓인 병을 들여다보았다. 와인이군. 저쪽에 꽂힌 병들도 마찬가지겠지. 여긴 와인 저장고야. 와인? 희경씨는 두리번거리며 테이블로 향했다. 이거 한 잔 어때? 필요가 좀 가실 텐데. 그는 당장이라도 와인을 마실 기세였다. 잠깐,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의 음식이나 음료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 우린 여태껏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마시지도 못했고요. 대수씨와 희경씨가 불만을 토해냈다.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며 위험해요. 나의 단호한 태도에 다가갔던 사람들이 움찔 물러섰다. 희경씨가 애타는 눈으로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지만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다. (3층) 와인 저장고? 히프로 봉해진 와인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이거 얼마 전에 마신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테이블과 글라스 바닥에 마르지 않은 와인 자국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말고 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남긴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죠. 벽에 남긴 문자, 열려있는 문과 깨어진 상자들.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여기서 분위기를 낼 생각이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탈진에 가까운 상태였을 겁니다. 갈증이나 피로를 달래려고 마셨겠죠? 뭐 소위 와인의 효능이라는 게지. 희경씨가 다시 물었다. 정말 이걸 마시면 안 되나요? 그녀의 질문에 재하씨도 이쪽을 봤다. 일단 위에 어쩔 수 없군요로 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제가 먼저 소량 먹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와인키퍼를 열었다. 뚜껑에 묻은 소량의 와인을 손끝에 찍어 입으로 가져갔다. 조심하긴. 그거 먹어서 감이 나오겠어. 쓴 웃음을 지으며 혀에 손가락을 찍었다. 와인의 시큼한 맛과 함께 이질적인 향이 느껴졌다. 잠깐, 뭔가 이상한. 거기까지 생각한 순간 위장을 잡아 찢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다. 촤! 몸을 웅크리고 몸부리쳤다. 하지만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내지른 팔에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이봐! 큰일이에요. 와인 안에 뭔가가? 역시 해서는 안 됐다.
짧은 후회를 남긴 채 붉은 액체를 토해내며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엔딩 11 짧은 후회. 죽어버렸네요. 자, 다음 절대 안됩니다로 하겠습니다. 몇 번을 물으셔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깐깐하긴. 두 사람은 아쉬운 눈빛으로 물러났다. 닫힌 문의 경첩 부분에 알 수 없는 딱딱한 물질이 굳어있다.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힘으로는 무리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군. 작동 중인 저장고 안에 10수개의 와인이 꽂혀있다. 혹시나 하여 잡히는 대로 꺼내 보았지만 평범한 와인병일 뿐이었다. 냉장고 안에서 지독한 썩은 내가 풍겼다. 참지 못하고 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여긴 충분히 본 것 같으니 다른 방을 살펴보죠. 사람들을 불러 옆방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자 넓은 홀이 나타났다. 그대로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 와인 저장고 쪽에서 짖어지는 비명이 들려왔다. 희경씨? 즉시 등을 돌려 저장고에 뛰어들었다. 붉은 액체를 토해낸 희경씨가 맥없이 쓰러져 있다. 힘에 친 목덜미와 떨어져 나간 손톱들이 당시의 고통을 말해준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지만 사람들 역시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희경씨의 시신에 다가갔다. 자네가 나간 뒤에 갑자기 테이블로가 병째로 마시더군. 워낙 순식간의 일이라 알릴 새가 없었네. 대아씨가 뒤통수를 긁적였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듣긴 했는데 확실하게 무엇라 했는지는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고개를 들어올려 얼굴을 확인해 보았다. 안색이 검푸르게 변해있다. 와인을 마신 후의 죽음, 검푸르게 변한 얼굴빛, 시큼한 향내, 복살이 분명했다. 어째서 경고를 무시한 겁니까? 한식하며 그녀의 눈을 감겼다. 희경씨의 시신이 맥없이 쓰러져 있다.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자세히 살폈다. 피퍼 뚜껑이 떨어진 병에서 시큼한 냄새가 풍긴다. 그녀가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와인을 마신 이유는 분명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와인을 마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갈증 때문에? 의문의 부호는 늘어만 갔다. 녹슬고 그런 그릴이다. 철장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부탄가스통이군. 지아씨가 대수씨의 손에서 통을 받아들어 흔들어 보았다. 다 썼구만. 그는 가스통을 다시 던져놓았다. 뭔가 있습니다. 지아씨가 집어올린 물건을 자세히 살폈다. 가스하고 연결해서 쓰는 점화 장치로군. 쓸만해 보이는군요. 일단 가져가죠. 첫째 공고통이다. 내용물 기대하고 뒤져보았지만 쓰레기뿐이었다. 아까 부탄가스를 하나 얻었었는데 요거 두 개를 조합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을 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터로 가스를 연결한 점화용 라이터를 문의 경첩에 가져갔다. 이걸로 열을 가하면 라이터의 스위치를 눌러 불을 붙였다.
여기 붙은 걸 녹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경첩에 붙어있던 물질이 조금씩 액화해 갔다.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얼마 동안 녹인 뒤 손잡이를 잡고 당겼다. 열렸다. 대수씨가 미치듯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혀를 차며 들어가는 지하실을 따르다 뒤를 돌아보았다.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녀의 뒷모습이 보인다. 고개를 숙이고 문으로 들어갔다. 방끝의 문 앞에서 대수씨가 서 있었다. 젠장 작동하질 않잖아. 문 앞에서 한참을 낑낑대던 대수씨가 발끈하며 문을 걷어찼다. 성질하고는 3층 계단.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디지털 도어락이다. 버튼 부분이 검게 더럽혀져 있었다. 이런저런 버튼을 눌러봤는데 아예 먹히지 않더라고. 그의 말대로 도어락은 보통 상태였다. 이런 건 못 쓰겠군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계단 옆에서 작은 배전반을 발견하고 안을 살폈다. 상하를 가로지르는 붉은 선 끄트머리에 붉은 불이 켜져 있었다. 여기 뭔가 있네요. 계단 위에서 짧은 연필을 발견했다.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일단 연필 입수. 응? 벽을 살피던 눈이 한 곳에 머물렀다. 왜 그래? 여기가 좀 이상한데요? 문 옆에 철판에서 위화감이 느껴졌다. 여기 접힌 부분이 마치 시트지 끝이 떨어진 것처럼 접힌 끝 부분을 잡고서 아래로 쭉 잡아당겼다. 뭐야 이건? 시트지를 떼는 현판 안쪽에서 작은 버튼을 발견했다. 손을 뻗어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 큰 진동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변화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바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몰라. 지하실은 다른 곳을 둘러보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다른 방. 저길 봐. 전에는 잠겨져 있던 안쪽 문이 열려 있었다. 아까 진동도 여기 때문이었나? 일단 이동해보죠. 3층 골방. 벽 여기저기에 종이가 붙어있다. 각각 조사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책상 위에 빈 종이 한 장이 놓여있다. 종이 유심히 살폈다. 끝에 무슨 표시가 있어? 종이 한쪽 끄트머리에 붉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알면 내가 여기 있겠나. 벌써 나가고 없겠지. 지아씨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책상 위에서 작은 투명 테이프를 발견했다. 먼지를 뒤집어써 접착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였다. 남은 양도 거의 없지만 쓸모가 있겠죠? 긴 파이프가 내려와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벽에 손을 대고 둘러보던 대하씨가 흠칫하며 벽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이쪽 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그의 말대로 벽의 특정한 부분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지점이 있었다. 이것도 나름 특이한 요소군. 지하씨는 그 주변에서 삼각형으로 파인 자국을 발견했다. 이거랑 테이프를 써서 여기다가 종이에 붉은 삼각형 표식, 그리고 벽에 난 삼각형의 홈. 분명 관련이 있을 겁니다. 테이프를 붙인 종이에 삼각형 표식을 벽의 삼각형 홈에 맞춰 붙였다. 문제는 이 다음이지. 이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긴 각본을 뜨면 되지. 벽에 붙인 종이에 연필을 가져갔다. 뭘 하려고? 종이를 붙인 자리의 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손목에 힘을 빼고 연필을 비스듬히 세워 조금씩 칠해갔다. 그러자 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부각되며 1, 3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군. 하지만 이걸로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군요. 1, 3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1, 3이라 첫 번째 칸, 세 번째나 아니면 첫 번째 칸 여기 둘 중에 하나겠네요. 와인 저장고의 첫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꽂힌 병을 꺼냈다. 그건 왜? 혹시 마시려는 거면 난 사양할게. 나는 고개를 젓다. 작은 방에서 봤던 1, 3이라는 두 숫자. 혹시 저장고를 좌표처럼 나타낸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병을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제 생각이 지나쳤나 보군요. 병을 꽂으려는 나를 제아씨가 만류했다. 그럴듯한 생각인데 벌써 접으려고 하나.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와인병이 아니라 저장고의 칸 자체가 밥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는 팔을 길게 뻗어 저장고의 칸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지. 제아씨는 칸 안에서 램프가 켜진 작은 리모컨을 꺼내 보였다. 뭐야? 어디서 나왔어? 칸 안쪽이야. 이거 보라고. 기왕 찾는 거 악착같이 찾아봐야지. 안 그래? 고개를 끄덕였다. 이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라? 이거 아까는 파란불 아니었어? 다시 보니 리모컨의 램프가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왜 색이 변했지? 제아씨가 리모컨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또 파란불로 변했어. 113의 칸에서 리모컨을 대면 램프의 색이 변하는 모양이군. 안쪽으로 리모컨을 가져가자 다시 붉은색 램프로 바뀌었다. 일단 이걸로 가져가 보지. 자, 이 리모컨을 가지고 띡 붉은 램프의 리모컨을 센서로 향했다. 큰 소리를 내어 문이 양쪽으로 벌어졌다. 열렸다. 통나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불이 꺼지기라도 한 건가? 발밑을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졌던 지난 사건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두운 상황에서는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요.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침착하게 생겼어. 지아가 피식하며 쏘아붙였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갔다. 순간 인기척이 느껴졌다. 방금 느꼈나? 지아씨가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네, 누군가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젠장, 모기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순간 대수씨가 소리쳤다. 나와! 다 죽여주겠어! 안 돼요! 이런 곳에서는. 순간 정체불명의 충격이 어깨 윗부분을 강타했다. 제3장 단죄. 젠장, 쳤다 이거지? 악에 바친 고함이 방안을 울렸다. 어째서죠? 포위당한 상태지만 어둠 속이라 승산은 있어. 수연씨와 혜진씨는 어디로든 피해 있어. 둔탁한 충격음과 거칠고 메마른 숨소리가 방안을 활퀴어갔다. 윗빛을 내면 위험해. 주위를 더듬으며 외곽으로 도망치려는데 누군가 앞으로 쓰러졌다. 야! 수연아! 반대편 끝에서 수혁씨가 외쳤지만 대답을 할 수는 없었다. 비명을 삼킨 채 계속해서 움직였다. 더듬거리는 손끝에 통로가 만져졌다. 재빨리 안으로 숨어들었다. 손끝에 타일로 된 바닥이 느껴졌다.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희대의 불빛을 비춰보았다. 화장실이다.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발소리를 죽이며 열린 칸으로 들어갔다. 고리를 걸어 문을 잠갔다. 등을 붙이자 억눌린 숨이 터져나왔다. 입을 틀어막아 가쁜 숨소리를 죽였다. 문틈에 얼굴을 대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꾸안과 함께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밖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그때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비명을 속으로 삼켰다. 누굴까? 수혁씨? 혜진씨? 아니면 다른 분이? 버뜩 정신을 차리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간 걸지도 모른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문틈에 바짝 붙이고 살폈다. 문틈으로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문이 흔들린다. 풀려가는 문고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문이 튕겨지듯 열리며 버거의 남자가 한 안에 몸을 들이밀었다. 몸부림치는 내 입을 커다란 손이 틀어막았다. 귀하분이 조용히 좀 하자고. 난리통을 피하는 기척을 느껴 와본 것뿐이니까. 입이 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손을 떼며 물러섰다. 두개골을 흔드는 좋은 비명 잘 들었어. 근데 번지수가 틀렸어.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의의 사자 쪽에 가깝다고. 밖의 소란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다. 그는 떨어진 피데이를 주워 불을 비추었다. 자, 일어나.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야?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나가서 상황을 정리해보자고. 뭐라 할 새도 없이 그의 손에 끌려 밖으로 나갔다. 자, 정지! 경찰이다! 오만들 쳐 싸워! 남자가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소리쳤다. 시끄럽던 실내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복도 안쪽에서 낯선 남자가 튀어나왔다. 뭐야 선배? 대사장, 암호, 홍암 루트, 양수연. 3층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제자리에 모여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다. 요약하면 두 팀이 미묘한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장소를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주 중에 두 사람의 희생자가 나왔다. 맞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다시 한번 장난질을 칠 거라고 예상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한무열이라는 형사는 미간을 손으로 짚은 채 몸을 벽에 기댔다. 희생을 막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좌측은 집어치워. 저쪽 팀도 송장 치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 아직 2명째라는 사실에 만족하자고. 그보다는 앞으로의 사건을 막는 데 주력하지. 네. 하무야 씨, 당신도 저 순경, 류태현 씨처럼 범인에게 원한을 산 사람입니까? 수혁 씨가 경계심이 담긴 시선을 보냈다. 너같이 즐긴 형사는 모든 범인에게 원한을 사는 법이라네. 한번 물을 먹인 놈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형사는 다시 태연이라는 순경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나저나 혹시 총소리를 듣거나 총을 발견한 사람은 없나? 총소리? 그래.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총이 없어졌거든. 총이 사라졌다는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열 선배는 현장에 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총을 휴대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말했잖냐.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형직 형사가 내건직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다녔다. 재밌군. 범인이 그 총으로 대개 머리를 날려버려도 재미가 좋으실까? 뭐야? 형사의 빈정거림에 기자는 투덜거리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좌우당간 그 총을 찾으려고 증거를 모으다 습격을 당했어. 정신을 차리니 암호청지에 갇혀있더군. 뭐 어째저째 나오긴 했지만 잠시 정막이 흘렀다. 뭐야 선배? 순간 멍해졌던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전정 클로로포름 때문에 이 모양이야. 클로로포름? 그건 마취약 아니야? 그래, 날 기절시킨 약이지. 심하게 당하면 단기 기억 상실이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돼. 그렇다면 지금 형사님의 상태는? 형사님이라니 간지럽군. 한무열은 맨날 다치네요. 그냥 무열이라고 불러. 그게 별로면 무열 오빠라든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죠.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며칠하긴. 무열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실은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들어. 게다가 기억도 온전하지 못해. 이것만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이껏 경찰이 더 늘어나나 했더니 이 모양이라니. 그래도 자네보다는 쓸만할 거야. 자네가 50명 정도는 모여야 겨우 이 모양의 머리가 되겠지. 말에 마친 그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허광민의 두 번째 불꽃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군. 모두 자기 죄를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이것 참 어렵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얌전히 주워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거기 아가씨. 네, 저요? 모야씨가 갑자기 나를 가리켰다. 이제부터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제가 형사님? 아니, 모야씨를요? 머리 둥절하고 있는데 태연씨가 다가왔다. 모야 선배, 저는 이제 자네는 경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달라고. 내 스타일대로만 가다간 또 싸그리 좋을지도 모르겠냐? 물론 자기 몸도 알아서 챙겨야겠지. 믿어보겠네. 뒷머리를 긁적이는 태연씨를 놓아둔 채 그는 내게로 손을 뻗었다. 자, 그럼 첫 번째 임무야. 날 좀 일으켜달라고. 수혁씨가 불만에 가득 찬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모여씨는 모르는 척 몸을 일으켰다.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가 많아. 몸이 온전하다면 상황이 더 나았겠지만 일단 이대로 만족해야겠군. 그런데 자네의 애인이라는 저 강수혁이라는 친구 말이야. 네? 나와 류태현 순경에게 쓸데없는 적개심을 품고 있군. 경험상 그런 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네. 하나는 지나치게 도덕적이라는 훌륭한 공권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도덕시민. 다른 하나는 큰 죄를 저질러 경찰만 보면 오금이 저리는 중범죄자. 자네 생각은 어떤가? 엄각결에 눈을 피했다. 글쎄요. 전 그렇군. 나중에라도 내게 할 말이 생각난다면 언제라도 환영하지. 여기 오게 된 이유인 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앞서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따라와. 조명이 없으니 태연이야 자네의 피디의 불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아, 네. 황급히 그의 뒤를 쫓았다. 4층 객실 중앙복도 1. 대화. 소속을 밝혀라. 어이 경찰 아저씨. 태아씨가 오해씨를 불러세웠다. 아저씨는 무슨 댁이나 나나 액면가는 비슷하잖냐? 그런 건 됐어.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지? 신선한 질문이라면 대답해주지. 아니면 대답은 없어. 곁에 듣고 있던 대수씨가 투덜댔다. 농담 안 하고 내가 만나본 경찰 중에 제일 불친절해. 어차피 여기서 모두 납치 피해자라고. 직업의 벽으로 우리 나누지 말아주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야 할 것 아닌가. 계속되는 빈정거림에 대수씨는 혀를 차며 가버렸다.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소리친 무예씨가 다시 돌아보았다. 자, 그래서 묻고 싶은 건 뭐지? 현장에서 뛰지 않는 내건직이라고 했었지. 그럼 정확한 소속은 어디? 무예씨는 살짝 인상을 찡그렸다. 괜찮으세요? 워낙 짜증나는 걸 물어봐서 말이야. 전에는 강력계에 계셨지만 예전 사건에서 워낙 중상을 입으셔서. 류태현 순경, 여기저기 끼어드는 건 여전하군. 왜 그래? 한창 이야기해주고 있구만. 직접 말해주지. 지금은 사이버 수사대 소속이다. 뭐? 사이버 수사대? 지아씨는 멍청한 표정으로 무여씨를 바라봤다. 중상을 입어서 지금은 경거래 문제를 해결 중이시다. 젠장, 이래서 소속 이야기는 하기 싫다니까. 하지만 무여 선배는 중상이 있고도 상부 배려로 잔류하신 겁니다.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저 반응 꼴을 보라고. 사이버 수사대 소속 형사가 총까지 들고 다니시다. 잃어버리셨다니. 살아나가도 끝장 아니야? 무엇이 그리 재밌는지 재하씨는 무릎을 치며 웃어댔다. 저 생 양아치. 이제 보니 댁이 범인이구만. 무예씨는 환한 눈을 한 채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다. 어이쿠, 난 현금 주고 아이템 산 적 없는데. 두 중년 남자의 말씀을 한동안 계속되었다.